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제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현대자동차 파업 현장에 직접 가서 이른바 현장 논설이라는 걸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놀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 그 지도부는 하나같이 덩치들이 크고 살이 피둥피둥 쪄갖고 이렇게 체격들이 좋더라고요. 청바지도 있고 당당하고. 아우. 근데 현대자동차 사측의 그 협상장에 나온 간부들은 사장부터 이사까지 무슨 죄를 졌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땅바닥만 이렇게 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자동차라는 곳에서 노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울산이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취재를 마치고 사설을 쓴 다음에 저녁에 이제 그 울산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그 술집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산에서는 현대자가 붙은 파란 잠바만 입으면 외상도 공짜로 하고 딸도 그냥 준대요. 그만큼 대우도 좋고 고용도 안정이 되고 세계적인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파란 잠바만 입으면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서울보다 더 1인당 GNP가 높은 곳이 울산, 거제도, 창원, 전라남도 여수 이런 데죠. 이 네 군데가 다 산업단지가 성안됩니다. 여수는 제가 신문사에 들어오기 전에요. 85년 말부터 한 6개월 근무했던 데입니다. 제가 사실 신문기자가 되기 전에 지금의 GS 칼텍스라는 정유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적한 시골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없어졌죠. 여수시랑 통합이 돼서 여천 산업단지가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여수시와 통합돼서 여천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많죠. 우리나라에 울산과 더불어 석유화학의 메카. 그런데 최근에 울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 옛날에 대우조선, 거제도에 있었죠. 근데 망했죠. 왜? 조선 경기가 가라앉으니까 세계 1, 2, 3위가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인데 수주를 못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 산업은행에 의해 넘어갔다가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해서 세계 1, 2위 기업이 이제 합병이 되죠. 그래갖고 현대중공업은 별도로 남고 현대중공업 산하에 대우조선하고 삼호, 현대 3호 또 이런 몇 개 회사를 묶어서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지금 현대중공업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현대중공업에서는 대우조선의 직원들을 인수합병하면서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쉽게 해서 감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그 대우조선과 현대 3호 이렇게 몇 군데 회사를 묶어서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서울에다 두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현대중공업 노조부터 전국의 민노총 노조들이 정반대를 해서 현대는 하여튼 울산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울산에 처음 올 때는 네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우리 허락 없이는 못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갖고 깽판이 나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나흘째가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새로 그 법인을 만들려는 그 대우조선과 합병해서 지주회사의 법인을 만들려는 주주총회장에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고 거기에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나서서 현대중공업은 한 발도 울산을 떠나지 마.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울산시장 어제 머리도 깎았어요. 울산 떠나지 말라고 현대중공업. 아, 시장이란 사람이 회사하고 노조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중재를 해야 마땅한데 머리까지 깎으면서 노조 편을 들고 회사를 몰아치고 있어요. 야, 이게 대우조선을 조선해양을 포함해서 그룹 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 4개 회사를 거느리는 중간 지주회사, 가칭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것은 이제 설립하려는 게 이번 주주총회의 골자인데, 목적인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만일에 회사를 분할하면 뭐 수조 원대의 부채를 신설법인이 떠안게 되고 우리가 처우가 나빠지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라면서 지난 27일부터 그 주주총회장을 점거해서 농성 중이고, 그 다음에 전면 파업을, 그 다음날부터 전면 파업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끝나면 이제 현대중공업 노사의 문제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파업의 대명사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30년 형제 노조다. 연대 투쟁하겠다. 아유, 형제라는 단어를 쓸 때가 따로 있죠. 그 현대자동차 노조는 어제 29일부터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지지하고 적극 연대 투쟁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29일 오후에 벌써 조합원 1000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벌였고, 30일하고 31일에는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도록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유가 그래요. 만약 현대중공업이 저렇게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런 사례가 우리한테도 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투쟁해야 돼. 말이 됩니까? 현대자동차는 지금 물적 분할하겠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자동차가 끼어드니까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끼었어요. 다 망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민주노총이 16개, 전국에 있는 16개 지역본부장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울산으로 달려가라! 반드시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울산에 민노총 깃발과 민노총 조끼를 입은 강경 노조원들이 총 집합화를 한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저도 놀랐는데 세계 각국 노조들의 연합기구인 국제제조산업노조라는 데가 있는데요. 유럽의 그 벨기에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반대에 지지와 연대를 하겠다. 이야, 이거 뭐 완전히 6.25도 아니고 현대중공업의 법인 하나 설립하는데 무슨 유엔군 파병하는 것도 아니고 벨기에에서 무슨 국제노조까지 나온대요. 이렇게 되면 아유,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까지 드려야 되나? 각 산업에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거 있죠. 호황이 오면 반드시 3, 4년 내로 하강기가 있고, 그게 또 한 3, 4년 겪으면 호황기로 접어들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걸 거대한 그 100년이나 한 200년 단위로 보면 그 사이클이 잔 사이클이 있지만 거대하게 보면 경기 하강기와 이 상승기가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이 워낙 덩치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 상승과 하강의 폭이 상당히 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호황이 오면 상당히 오랜 기간 호황을 누리지만 불황이 오면 그 불황기가 길어져요. 그럼 불황기가 길어질 때는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비용을 아낀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기존의 배와는 다른 특수선을 개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리고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망해서 밑빠진 독처럼 굳고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외국에 팔아봤자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집어넣었던 세금만 날아가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시켜서 현대중공업에서는 나름대로 세계 1, 2위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면은 어우 저렇게 큰 회사면 공신력이 있고 기술도 뛰어나고 네임밸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를 어떻게 해서 관리할 것인가 해서 현대중공업은 독자적으로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현대에 몇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작은 또 선박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묶어서 지주회사 형태로 하면 근로자도 자르지 않고 별도의 비용도 빚을 빌리지 않아도 두 회사를 다 살리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중공업 회사 측의 논리죠. 현대중공업은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거기 그 권오갑 씨라는 지금 회장이신가 사장이신가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한 십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불필요한 영빈관이라든가 불필요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다 처분을 해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대우중공업의 CEO들은 이 불황기를 견디어서 살아남기만 하면,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외국의 경쟁사들은 다 축축축 도산해 버릴 테니까 살아남기만 하면 언젠가 다가올 호황기, 지금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죠. 조선 경기가 상승하는 게 그때까지만 버티면 이제는 완전히 경쟁자들 없는 상태에서 떼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까운 영빈관이라든가 무슨 부동산이라든가 무슨 뭐라든가 이런 걸 다 팔아치운 거예요. 왜? 근로자를 잘라버리면 제일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무슨 파업하고 회사가 살아남으려고 근로자들의 목숨을 이렇게 버렸다라는 비판을 듣기 싫기 때문에 진짜 최대한도로 참아서 한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그렇게 살아보겠다는데 갑자기 노조가 있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점거하고 거기에 관련된 다른 현대자동차 노조, 전국의 민노총 노조가 떼거지로 좀 달려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말려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시장하고 황세영 울산시 의회 시장이 머리 깎았어요. 그러면서 민노총 편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 다 가세요. 여기는 자유한국당 열린우리랑 가릴 거 없이 다 꼈어요. 뭐냐면 옮기지 말아요. 그러면 울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때는 허락받고 나와야 됩니까? 아휴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한번 들어가 살면 나올 때 용산구청장한테 전 이사 가도 되겠습니까? 그 공산당도 아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전체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일부 법인의 한 50명 정도 것만 그 서울에다가 만들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회사 측에서는 아니 대표이사가 단체회학을 승계하고, 그러니까 대우조선, 인수한 대우조선 얘기죠. 고용유지를 약속하면서 노조가 내세운 반대 명분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주주총회 반대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을 했는데도 불법 행위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노조가 그 주주총회가 열릴 장소를 점거하면서 그 현대 외국인 학교라고 있죠. 현대중공업 같은 큰 회사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죠. 높은 직위부터 하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를 한다든가 무슨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강제로 휴교. 그 다음에 그 한마음회관에 입주해 있는 커피숍, 식당, 청년 벤처기업 등 5개 업체는 출입을 못해요. 왜? 노조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월급 많이 받죠? 아우, 저보다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조선일보에서 인류 월간 조선 오면서 임금이 30% 삭감되는데 또 만 57세 되면 무슨 임금 피크제인가? 해서 깎이면 250만 원 가까스로 받을까 말까요, 제가 지금 상태가. 올해 7월부터. 제가 62년 5월생이니까. 4년째 근로자가 이제 만 57세 되면 250만 원 받을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저러면 그래도 고생하니까 놔두자 이러면 한 500만 원 받는 거고, 깎으면 그냥 얄짤없이 이렇게 되는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제 임금이 한 1.5배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온 전국의 민노총 신났죠? 왜? 민노총은
파업으로 먹고 사는 조직이고 투쟁으로 먹고 사는 조직. 신났죠. 막 신나서 막 울산 가자. 울산 가서 뭐 양산 통도사도 구경하고 저 투쟁도 하고 울산의 명물인 뭐 고래고기도 맛보고 신났죠. 그리고 또 이제 막 깽판 놓겠죠. 그런데 이런 사태를 중지해야 될 경찰은 어쩔 줄을 몰라. 왜? 아, 울산시장까지 머리 깎고 삭발해서 노조 편드니까. 여러분이 기업인이면 이런 나라에서 기업하고 싶겠습니까? 그 정부는 뭐합니까? 정부 걸핏하면 끼어들더니 우리나라 세계 제1위의 기업. 정부! 대우조선해양이 정부 거잖아요. 산업은행이 최대 지주니까. 그래갖고 그거 자기 국민 혈세 계속 들으니까 현대중공업에 야 제발 사가라 라고 꼬셔서 넘기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민노총이나 현대중공업노조 깽판에는 정부는 모른 체 하고 있어. 참으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예. 제가 그 조선일보에서 사회부 기자를 일할 때 노동부를 오래 출입해서 그 생리나 그 실태를 많이 알아요. 참 저는 그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가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는 사실 노조가 별로 세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노조가 세죠. 현대중공업 노조도 사실은 과거 초기에 그 골리앗 농성이라고 해서 80년대 말에 대단히 그 강경 노조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온순하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조선 호황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도 더 주고 성과급도 더 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대중공업 노조가 그 쟁의를 안 하기로 장기간 안 하기 유명한 노조였는데 조선 경기가 하강하니까 결국은 노조가 다시 이렇게 강경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울산 시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되면 진짜 저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죠. 하도 중국한테 추격을 많이 당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중공업 정도. 그렇죠? 우리나라 중공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뭐 그 정도뿐인데 그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울산시장과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에 의해서 집중 공격, 난타를 당하는 거죠. 쉽게 해서 문매를 맞는 거죠. 이지매를 당한 겁니다. 이지매. 그런데도 경찰은 눈 뜨고 멀뚱멀뚱. 왜? 시장까지 저쪽 편을 든 거. 정부는 대우조선 떠넘겨놓고 모른 채. 정의가 없는 국가죠.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한 특종과 뉴스의 이면에 가려진 새로운 뉴스 또는 시각,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24,000 가는데 진짜 힘드네요. 무슨 우이동 깔딱고개 넘어가는 것처럼 했는데 29일자로 24,000명을 넘고 이제 서서히 또 앞으로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퍼날르기, 좋아요 해주시고 월간조선도 좀 구독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만 아니면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